히든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43만원 정도 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5일선 위에서 완만하게 추세가 유지되다가 상승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8월 10일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할 삼성전자 외에도 유튜브 홈페이지에 많은 종목 영상들이 있습니다. 다른 방송들도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게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오늘 1.4% 일단 상승 반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일단 1.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두고 아직도 뭐 제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고요. 아직도 삼성전자가 뭐 상승이 나온다 안 나온다 뭐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나 뭐 삼성전자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직까지도 디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곳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가지고 계속 희망 고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희망 고문을 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홈페이지에, 저희 유튜브 홈페이지에 5월 13일날 제가 한번 찍었습니다. 감사하게도 542분이나 시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75,000원 이탈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75,000원 이탈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말씀드렸는데, 이탈을 할 것 같아서 일단은 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자, 5월 13일이면 요 부근, 5월 13일은 요 부근입니다. 요 부근인데 그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등이 안 나왔어요. 반등이 안 나왔고, 왜 반등이 안 나온지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75,000원 요 선이 그어진 건 그때 당시에 241선 75,000원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000원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75,0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져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작년에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쭉 보세요. 얼마 42,000원에서 96,000원까지 더블 정도 올라갔습니다. 100% 이상, 지금 이게 한 130%? 한 130%, 40%? 아마 140%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 정도 시총이 이 정도 오른 거면 뭐 많이 오른 겁니다. 물론 애플이란지 이런 종목들은 더 많이 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르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부터 쭉 올라가지고 올 초까지 올랐죠. 코로나가 발생된 때부터 올랐어요.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갑자기 수요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보면 되게 수요는 그대로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이 멈춰버리게 되니까 공급이 딸리는 거예요. 공급이 딸리는 현상 때문에 쭉 이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있었다가 이제는요 이 코로나로 인한 기저효과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수요가 증가했다는 게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공급이 일시적으로 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병목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디램 가격이 올라갔던 거고, 경기가 좋아서 올라갔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병목 현상이 끝이 났어요. 병목 현상이 끝이 났고, 이제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공급 과잉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트렌드포스, 이 트렌드포스 전망치는 미국 월가에서도 많이 참고를 해요. 그런데 이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이 디램이 20% 정도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 얘기했고, 하반기에는 8%, 5%로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더 좋아지지 않는다라가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쁘다가 아닙니다. 자, 이전에 20% 성장했으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는 이 높아진 눈높이 때문에 40% 정도 상승을 원할 겁니다. 이 40% 상승을 하게 되면은 또 높아진 눈높이 때문에 80% 상승을 원할 거고요. 그런데 이전에 20% 상승을 했는데, 20%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후에 10% 성장, 물론 10% 성장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이전 높아진 눈높이에 부합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뭐 있다 없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한 주 만에 삼성전자 IT에 대한 분위기가 뒤집어져 버렸는데, 어쨌든 더 좋아지지 않는다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제가 5월 13일 날 방송에서는 아마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지금 D램의 전방 산업이 서버, 노트북, 스마트폰입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만에서 OEM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2분기 때 노트북 출하량이 한 20%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6%인가 7%밖에 성장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지는 폭이 줄어들어 본 거예요.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중국을 봐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2분기 출하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서버 같은 경우도 정체 상태가 있는 거고요. 이미 이때 5월 달에 이미 예견이 됐던 거예요. 예견이. 근데 요게 시간차를 두고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이제 시간차를 두고 반영이 되고 있고 이제 디램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성전자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이런 이유로 올라가? 그러니까 겨울에 산타랠리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연초의 기저효과, 연초의 연체효과, 1월달 연체효과 아마 이런 걸로 이런 이유로 슬금 올라갈 겁니다. 슬금 올라갈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올해는 아니고 작년도 아니고요. 저는 2019년 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계속 삼성전자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다가 연초에 연체 효과에서 올라갔어요. 이때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가 상승 이유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연체 효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체 상태를 보이고 그리고 정체 보세요. 1차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체 상태를 보이고 난 다음에 또 상승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아마 삼성전자 다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올 연말까지는 삼성전자 매수 얘기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어떤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기 전까지 뭐 산타랠리라든지 뭐 연초효과 이래서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은.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처럼 일시적으로 241선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241선에서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이탈을 해버렸죠. 지지받는 척하고 강하게 이탈이 돼버렸습니다. 장기 추세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아마 이번에 갤럭시 폴드 3 요거 판매량 좋게 안 나오면은 아마 삼성전자도 지금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물론 시스템 반대쪽으로 전향적으로 가고 있지만은 디램이란지 스마트폰처럼 전사적인 캐시카우 역할은 아직까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삼성전자 같은 캐파는 시가총액은 기대감으로만 가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241선을 삼성전자도 이탈할 가능성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개인적으로 연말에 한번 크게 출렁이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차라리 못 갈 것 같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깔끔하게 빠졌다가 작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때도 못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이렇게 시원하게 빠졌다가 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럼 차라리 전고점까지 먹을 수 있잖아요. 확실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이고 추가 상승은 보너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저는 관점이 바뀌지 않았다. 다른 전문가 어떤 전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는 관점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7월 10월부터 TV 방송 나가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물론 다른 분이 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삼성전자는 당분간 쳐다보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75,000원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또 결론이고요. 또 얘기가 길어졌네요. 자, 그래서 히든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종목이고요.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히든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지금 일단 33만원까지 보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33만원 정도 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바닥이 26만 5천 부근에서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저항, 데드크로스, 저항,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다시 골든크로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상승은 그동안과의 상승은 조금 틀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났고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가기보다는 아마 5일선 위에서 완만하게 추세가 유지되다가 상승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33만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